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47강 한자검정 5급입니다. 조사할 사, 조사할 사.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또 차로 구성된 형성자. 또 차에서 음을 빌렸네요. 그죠? 본뜻은 나무를 더하여 만든 뗏목. 그렇죠? 나무를 또 쌓아서 만든 뗏목이죠. 그래서 뒤에 조사하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뗏목을 조사 안 하면 가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하필 이 또 차자를 넣는가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조사할 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조사 할 때, 그 다음 검사 할 때 조사하는 거죠. 다음 백길사, 백길사 진면부수입니다. 집을 뜻하는 진면과 날개를 펼친 까치 모양으로 음을 나타내는 신석 혹은 까치작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까치작도 마찬가지 기억 받침이 없고 시로 발음됐죠. 시에 시 유사 발음이죠. 설문에서는 백길사는 물건을 놓아두는 것으로, 까치작 혹은 신석은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했다. 혹은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니까 형성자가 되는 거죠. 혹은 물건이 집 안에 흩어져 있다고 했다. 본뜻은 방치하다, 그냥 막 내버려 둔다는데 뒤에 주로 쓰다의 뜻으로 쓰이게 됐다. 복사, 베끼다 이런 뜻이죠. 백길사. 백길사로 구성된 단어가 방금 얘기했듯이 복사.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진짜로 베낀다. 사진이죠, 사진. 묘사, 사본, 복사본 이렇게 쓰죠. 백길사. 조사할 사는 나무를 조사한다. 또 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백길사는 신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혹은 신석 까치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집안에서 뭐로? 집안의 진면부수니까 그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원래는 물건이 흩어져 있는 모습에서 주로 쓰다. 그래서 쓰다, 베끼다의 뜻이 됐다. 다음 볼까요? 나을산, 찬, 됐죠? 찬, 날생 부수죠. 설문에서는 뜻을 나타내는 날생, 부수니까 그렇죠? 소리를 나타내는 선변의 생략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본뜻은 아이를 낳다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출생하다, 재산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나을산. 아이를 낳다해서 뭡니까? 산부인과가 있죠. 재산할 때 산자도 나을 산자죠. 그때 나을 산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재산 산자겠죠. 나을 산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산모, 산업, 아까 재산할 때도 되고 산부인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상줄상.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와 음을 나타내는 숭상할 상으로 구성된 형수자다. 상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형수자죠. 본뜻은 상주다이다. 설문에서는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다. 상줄 상은 뭡니까? 상을 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개패가 들어갔으니까 돈을 좀 줘야 되겠죠. 아니면 상품을 주든가. 근데 요즘 상장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상줄 상과는 조금 문제가 있죠. 상줄 상. 그래서 상줄 상과 구성된 단어가 상장, 수상, 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신상, 필벌 사자성어로 상을 줄 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 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준다 할 때 신상, 필벌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을 사는 선비언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뭐를 낳느냐? 날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낳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상줄상은
숭상할 상 오히려 상자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상을 뭐로 주느냐? 돈으로 준다. 그렇죠? 저게 패가 들어갔다. 다음 볼까요? 장사상. 장사상도 상줄상의 본래자이죠. 갑골문의 자형은 술을 담는 그릇을 받침대 위에 놓아둔 모습이다. 이것은 상을 주는 물건임을 표시한 것으로 본뜻은 계산하다, 헤아리다이다. 이처럼 물건값을 헤아리다에서 장사다의 뜻이 됐다. 그렇죠? 값을 팔려면 값을 헤아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장사상도 되고, 예. 이게 상자가 헤아릴 상도 되죠. 예. 장사상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상업, 예. 농공삼, 농업, 공업, 상업 할 때. 그 다음에 상가, 예. 장사는 집. 그 다음에 상선, 장사는 배. 상고, 장사는 예. 보부상, 이게 장사, 떠돌이 장사와 예. 떠돌이 장사를 상이라 하고 한 곳에 고정 있는 장사를 고라 하죠. 그래서 상고라 하죠. 예. 장사상, 그 다음 서로상, 서로상, 시향 됐죠. 시향, 서로상도 되고 관상상도 된다. 왜? 눈목부수다.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앞에 부수라서 나무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눈목부수입니다. 왜 그러냐? 갑골문과 거문의 장은 눈으로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에서 용모, 서로의 뜻이 됐다. 눈으로 나무를 보는 거죠. 나무가 눈을 보는 게 아니죠. 예. 따라서 서로상의 부수는 눈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니 그 이유는 관상, 관상 본다 할 때 관상상자로 쓰죠. 또 재상상, 예. 재상상자로도 쓰이죠. 예. 그래서 서로 상자가 눈목부수다 하는 겁니다. 서로상으로 구성된 단어가 관상할 때 그때 상자는 관상상자죠. 상대, 서로 마주한다. 상부, 상조, 서로 돕고 서로 돕는다 할 때 상부, 상조라는 단어가 있죠. 장사상은 상줄상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물건을 헤아리다 해서 장사의 뜻이 됐다. 서로상은 눈목과 나무목으로 구성된 회의자다. 눈으로 나무를 보는 모습에서 관상의 뜻이 있다. 또 서로란 뜻도 있다. 다음 볼까요? 차례서, 수 됐죠. 가옥과 관계심을 표시한 집음. 집음과 집면은 완벽한 집, 집음은 옆에 열린 터진집이죠. 음을 나타내며 물건을 밀거나 당겨서 펴는 일을 하는 줄여, 나여자죠. 나여가 줄여 뜻도 있습니다. 나여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서로난 담장이다. 동서로난 담장. 담장 모양이다. 뒤에 이것이 차례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 차례서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순서. 제일 앞에 이야기하는 거 서론, 논문 맨 앞에 서론. 그 다음에 삼강오륜 중에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아이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 할 때 차례 서자가 됐죠. 나여의 씀을 빌린 현수자다. 요거는 집음이기 때문에 집에서 차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장이 차례로 이어졌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신선선, 시엔 평성으로 발음됐죠. 사람인 부수입니다. 원래는 신선선자 이렇게 오른쪽은 사람이 잡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형상, 손으로 요 밑에 잡고 위로 올라가는 형상인데 여기에 사람인을 더하여 사람이 높은 곳을 올라 신선이 됨을 표시했다. 뒤에 예서에서 신선선으로 바꾸어 신선이 높은 곳에 많이 산다는 것을 표시했다. 뭐뭐 산인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 신선선자의 글자 위치를 바꾼 것으로 그 뜻은 같다. 그러니까 산에 살면 신선이다. 왜 산에 살면 신선일까요? 신선 사상은 도교죠. 도교 사상은 뭡니까?
오래 살고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에 살아야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웅다웅 살지 말고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신선사상이죠. 예. 신선선으로 구성된 단어가 신선이 있을 것이고 또 선녀가 있죠. 선녀. 다음 신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선인이라죠. 선인. 예. 신선선 사람인과 매산으로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다 이 뜻이다. 예. 차례서는 집음과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다. 담장에서 차례를 나타냈다. 다음 볼까요? 자, 오늘 배운 거 나무목과 또 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무를 계속 엮은 뗏목이 있어 조사한다 이 뜻이 됐죠. 조사할 사. 다음은 진면과 신석 혹은 까지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집안에 많이 흩어져 있는 모습에서 쓰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쓰다 백길사. 그 다음 날생과 선비언의 줄임자에서 새긴 형성자. 나을산자죠. 나을산. 산부인과 할 때 나왔죠. 그 다음에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와 위에 숭상을 상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상줄상이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줄상. 다음 장사상은 상줄상의 본래자죠. 받침대 위에 물건을 넣어놓고 파는 데서 헤아리다 계산하다 해서 장사상자가 나왔죠. 다음 서로상자는 눈으로 나무를 보는 현상에서 눈목자가 됐죠. 눈목이 부수죠. 그래서 서로상, 관상상, 재상상이 됐다. 그 다음 집음과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현석자. 나여는 뭡니까? 물건을 당겨서 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집에 담장이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 있는 모습으로 차례 서자가 됐죠. 다음 사람인가 매산으로 구성돼서 산에 사는 사람 신선선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사할 사, 백길사, 나을산, 상줄상, 장사상, 서로상, 관상상, 재상상, 차례에서 신선선. 그렇죠. 조사할사, 백길사, 나을산, 상줄상, 장사상, 서로상, 재상상, 관상상, 차례에서 신선선.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